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또 계속 큐라의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알려지더라 보니까 그 많은 내용을 나가지 못하고 여기 베이직 탭의 퀄리티 리트렉션까지 밖에 못 나갔는데요. 자, 이번엔 또 좀 더 많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다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퀄리티, 지난번에 이제 퀄리티의 리트렉션까지 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필이 필. 그래서 이제 필은 이제 안에 이제 채우는 거, 안에 어떻게 뭘 채우겠느냐 하는 거 이제 나오는데, 일단 다시 또 로봇을 다시 또 이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해가지고 로봇을 다시 불러오신 다음에 그 이제 요 로봇을 이제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필에 버텀 탑 thickness, 버텀 탑 thickness, 버럼 탑 thickness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윗벽 아랫벽이라고 합니다. 윗벽이 이제 그 옆에 위에 있는 쉘 thickness는 thickness는 이제 그 옆에 옆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요거 버럼 탑 thickness는 아랫벽, 아랫벽하고 윗벽을,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속 안에는 제가 이제 비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비어있고, 겉에를 이제 벽으로 이제 쌓아서 튼튼하게 이제 채우는데, 이제 여기 쉘 테크닉스는 옆벽을 말하는 것은 퀄리티에, 여기 이제 필에 있는 거는 윗벽과 아랫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0.6mm 돼 있는데, 0.6mm가 되느냐면은, 그 0.6mm는 지금 되느냐? 아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쉘 테크닉 옆벽은 뭐 0.6 안 된다. 0.4나 0.8이나 1점 이렇게 된다. 그거는 노즐 사이즈가 0.4이기 때문에 노즐 사이즈가 0.4이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기가 쉘 두께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1.6 쓰면 이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벽에 이제 윗벽 아랫벽은요 0.6으로 되는데 이거는 되네가 아니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레이어 높이를 0.2로 했기 때문에 0.2니까 0.6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번이냐면은 한 층이 0.2니까 그 벽이니까 층으로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0.6이면 세 층을 쌓으면 그게 이제 그 이제 0.2, 0.2에서 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층이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0.5는 되겠느냐? 했더니 0.5도 된다고 된다고 나오는데 이제 이론상 원리상으로는 그러니까 0.1까지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 층 높이가 이제 우리 맞춰서 그 이제 뭐 0.5로 해도 되고 뭐 0.1로 되고 이제 그 이 층은 층이기 때문에 그 노즐의 두께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 한 층이 어느 정도 쌓느냐 그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능한데 이제 이제 위에 보면은 쉘 thickness가 0.8이거든요. 0.8 노즐 넘어가서 0.8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기 윗벽 아래 그러니까 옆벽이 0.4니까 윗벽과 아랫벽도 똑같이 0.8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윗벽, 아랫벽, 옆벽이 똑같은 벽 두께를 가지는 0.8로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래층도 이제 0.8이면 이제 이게 노즐이 높이가 이제 0.2니까 4번 쌓으면 되겠네요. 4번 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은 뷰 모드를 마찬가지로 해가지고요. 지난번 마찬가지 레이어로 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도요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여기 이제 그 층 높이가 있죠. 층 높이가
이제 첫 번째 층부터 168층까지인데, 자, 이거를 맨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밑에 첫 번째 층으로 내려가시면은, 자, 첫 번째 층 내려가시면은, 자, 맨 첫 번째 층이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0.2니까 여기가 이제 버튼 탑이 0.8이니까 몇 층을 쌓게 되냐면은 층 높이가 레이어 높이가 0.2니까 0.8이면 4층을 쌓게 됩니다. 4층.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층을 쌓고요. 바닥을 말하는 건 바닥, 탑, 버텀, 층 말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층도 이게 지금 첫 번째 층이고요.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요거를 층 올리는 거는 키보드로 옮길 수 있는데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 키로 하는 게 더 쉽습니다. 키보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방향키죠. 방향키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 화살표 키,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한 층씩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0.8로 했기 때문에 이제 4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0.1 한 층, 두 층, 세 층, 4층까지가 그 바닥 그 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내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쌓아서 쭉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닥을 0.8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나는 뭐 이제 만약에 0.4로 하겠다, 0.4 두 층만 쓰겠다 그러면은 그 이제 층이 두 층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층, 그 다음에 두 번째 층까지,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까지 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층부터는 곧바로 이제 내부가 이제 여기가 채워지면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0.4로 하면은 이제 윗벽 두께 아래쪽을 이제 두 번만 쌓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0.8로 마찬가지로 여기 쉘 테크니스하고 마찬가지로 두께가 윗벽, 옆벽, 아랫벽 닿게끔 하기 위해서 0.8로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밑에 보면은 필 덴시티가 있는데 필 덴시티 밀도가 지금 기본 값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20%. 이거는 뭐냐면요. 그 안에가 이제 비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실제로는 안에가 이제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다고 해서 이제 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는 이렇게 격자무늬로 해가지고 안에 기둥 같은 게 얇은 기둥 같은 게 쌓여 올라갑니다. 같이. 그래서 이게 있어야 이제 이게 형태가 유지되면서 쌓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안에가 이제 격자가 생겼는데 여기 이제 20%로 되어 있으면요. 20%로 되어 있으면은 요 정도만 채운다는 거죠. 이 정도만 채우고 있는 거고 이제 요 값을 내리거나 올리면은 여기가 이제 더 이제 많아지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나는 여기를 한 70% 정도를 하겠다. 70%는 이제 20%, 50% 더한 거죠. 그러니까 안에를 이제 많이 채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안에를 이제 많이 채우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촘촘하게 벽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채우는 게 촘촘하게 되면서 아주 거의 꽉 차 70%는 거의 꽉 찬 거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단단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100으로 하게 되면 완전 꽉 차게 되겠죠. 완전 꽉 차면요, 완전 돌덩어리보다 더 단단하게 그냥 막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 아니면 20% 정도로 해서 뽑으나 강도는 뭐 큰 이제 뭐 특별한 아주 단단한 거 아닌 이상은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필라멘트만 더 많이 들어가고 연료만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만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30분만 이렇게 걸리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 평상시대로 20% 기본값 20%로 그냥 하시는 게 그 제일 시간도 적게 걸리고 시간도 이제 좀 걸리죠. 좀 걸리고 필라멘트 덜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20% 하고요. 조금 단단하게 해야 되겠다면 뭐 40이나 뭐 한 50 정도면 아주 단단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프린터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한 20% 정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제 쌓아 올라가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70% 정도 하면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여기가 이제 내부가 촘촘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쌓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필 덴시티 그걸 봤는데 옆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문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옵션 한번 볼까요? 전문가 옵션 보기 위해서 점점점 버튼 클릭하시면 엑스포트 컴피그에서 전문가 옵션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 전문가 옵션에서 보면은 여기 인필 안에 표에 채우는 건데, 여기 보면은 solid infill top 해가지고요, 윗부분을 꽉 채워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인필 꽉 채워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원래 이제 탑이라고 해도 벽이잖아요. 벽하고 밑에 벽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여기 필 덴시티 20%로 했기 때문에 윗벽이고 아랫벽이고 똑같이 20%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20%로 아니 윗벽 아랫벽.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구멍이 뻥 뚫려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이 탑 가지고 여기 체크. 여기는 꽉 채워준다. 아예 거기를 꽉 막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 solid infill bottom 해가지고 여기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아랫면을 꽉 채워서 막아준다. 그러니까 20%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꽉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끄면 어떻게 되냐? 자, 나는 바닥을 끄겠다. 바닥을 이게 꽉 채우지 않겠다. 이렇게 꺼주시게 되면은 20%로 채워지게 되겠죠? 20%로.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거를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껐죠. 우리가 이제 요 옵션을 끄면요, 바닥도 똑같이 우리가 이제 덴시티 20%에서 20%로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꽉 차지 않았죠. 아까는 꽉 찼는데 꽉 차지 않고 그냥 똑같이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네 번째 다 똑같이,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이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바닥이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다. 바닥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겠죠. 뭐 이제 만약에 뻥 뚫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체크를 풀면 되지만 그럴 경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체크를 해서 바닥을 메꿔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뻥 뚫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 solid infill bottom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제 바닥이 다 이제 채워져서 여기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메꿔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0.8의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네 번째 층까지 완전히 메꿔진 층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층부터는 이렇게 이제 격자가 속에 비워지면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 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인필 오버랩 이라는 게 오버랩, 영어 발음이 인필 오버랩이란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여기 이제 벽이 있다 그랬죠. 이게 외벽, 빨간색 외벽, 녹색으로 이제 내벽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내벽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격자라고 이제 내부 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격자. 더 많이 조금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게 붙어 있잖아요. 겹쳐 있잖아요. 그래야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붙어가지고 단단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은 그냥 이제 안에 벽 따로, 겉에 벽 따로 있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뭐 그냥 부서지거나 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벽에다가 이제 안에 벽에다가 인필을 내부를 어느 정도는 겹쳐지게끔, 이거 확대해 보면요.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에 여기가 조금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겹쳐져 있어야 여기가 이제 붙어가지고 안에 벽에 단단하게 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겹쳐지는 정도가 15%. 그래서 안벽과 안에 내부가 15%만큼 겹쳐지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더 많이 겹쳐지겠다면 더 단단하게 붙을까요? 아무튼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한 50% 써볼까요? 50%. 지금 요 정도 겹쳤는데요. 한 50%를 겹치겠다 해주시면은 여기 이제 더 훨씬 많이 겹쳐졌죠. 그래서 그냥 반이 그냥 이 벽에, 외벽에 반이 겹쳐졌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조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겹치면은 단단하긴 한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이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제 안에를 쌓고 이제 바깥에를 이렇게 이제 싸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에를 이렇게 쌀 거 아니에요. 쌓고 그다음에 바깥벽을 이렇게 싸면은 여기가 이제 겹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 없으면은 괜찮은데 요 부분이 겹쳐진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쌓을 때 여기 요 벽이 약간 밑에 바깥에 밀려나게 약간 밀려납니다. 이렇게 이만큼 겹쳐진 만큼. 그러면은 어떤 일이냐면 요 겹쳐서 밀려나면서 이쪽 바깥의 벽도 밀려나게 해서 이게 이제 요상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작은 거는 뭐 큰 차이점이 없는데 이렇게 평평하고 아주 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 표면에 요게 이제 밀려나니까 이쪽이 좀 밀려나니까 요 바깥에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그 자국 같은 게 이렇게 튀져 나가가지고 자국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도 많이 출력하다 보면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표면이 평평한 이런 형식인데 보면은 요런 부분이 약간 이제 여기 뭐가 이렇게 삐져 나왔거든요. 이게 뭐 이게 출력을 잘못해서 출력물 자체가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출력물은 깨끗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안에가 이제 채워지면서 그 부분 겹쳐진 부분이 조금씩 밀려나면서 이제 이렇게 일렬로 뚜루루루루 이런 모양이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생기게 된 거죠. 이제 격자가 이제 안에 겹쳐 부분이 여기 걸쳐 있는 거죠. 이 부분 겹쳐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격자가 땅땅땅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멀리서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기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돌려가지고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생길 수밖에 이제 없는 안에가 이제 내부가 임시 들어가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시 이제 이거 더 값을 많이 쓰면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되죠. 여기는 기본값 15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제 명령이 이제 요 밑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필 프린트 애프터 퍼레미러 인필 프린트 애프터 퍼레미러 있는데 이게 이제 퍼레미러가 이제 외벽이거든요. 그래서 외벽을 쌓기 전에 내벽을 먼저 쌓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벽을 먼저 쌓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이 부분에 겹쳐지니까 여기가 이제 튀어나오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은 이제 쌓다 보면 여기서 겹쳐지니까 여기서 조금 밀려버리고 조금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요 바깥쪽도 여기서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아까 보신 사진과 같이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 외벽을 먼저 쌓는다에다 이거 체크를 해주시면요.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쌓을 때 이제 여기 안에를 내부를 쓰고 그 다음에 요 내벽을 쌓는 게 아니라 외벽을 먼저 쌓는 거예요. 외벽을 먼저 싸고 그 다음에 내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깥의 라인을 먼저 쭉 쌓고 나서 그 다음에 내벽 이렇게 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벽을 쌓고 외벽을 쌓아야 맞는 거죠. 그죠? 내벽을 쌓고 외벽을 쌓아야 이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튀어나오니까 외벽을 먼저 쌓아버리는 거죠. 여기 약간 빈 공간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벽을 안에다 넣어버리면 바깥쪽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 단단해졌겠죠. 그 상태에서 안에가 쌓아져도 거의 좀 밀려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되면서 요런 거를 해주면 여기가 약간은 그런 게 생기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제 요런 기능이 이제 생긴 건데 근데 이제 기본값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기본값은 왜 안 돼 있냐? 뭔가 또 이유가 있어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바깥을 먼저 싸면 이제 강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붙지가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붙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딱 붙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먼저 쌓아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하니까 이게 잘 안 붙어가지고 약간 어떤 이제 강도라든지 이런 그 문제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값은 요거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요걸 꺼주고 그냥 여기 쌓고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안에 쌓고 나서 그 다음에 바깥으로 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벽이 더 두꺼워버리게 되면은 바깥쪽을 그냥 먼저 한번 쑥 싸면 여기가 쑥 떨어져 있으니까 내벽이 이제 중간에 뻥 비어버리게 되죠. 바깥을 싸면 바깥쪽에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벽이 너무 두꺼워버리면 바깥에는 그냥 없는 공간에다 쌓으니까 약간 이제 바깥에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중간에가 이제 공간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쌓아서 넣게 되면은 이 안에 이제 강도나 이런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인지 그걸 방지해보자 이거 옵션이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니까 기본값은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한 경우에 나는 진짜 그거가 모양이 아까 보여드린 사진같이 그런 이상한 모양이 나오고 난 진짜 그거 싫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내벽 같은 거 좀 이제 한 층만 하든가 이렇게 한 겹으로만 하든가 그래야 되겠죠. 여러 겹 해버리게 되면은 공간이 많이 떨어지니까 붙지가 않고 막 상당히 강도의 문제 생기고 바깥벽도 그냥 막 품질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그 기능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꺼놓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 메뉴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 이제 speed and temperature, 해가지고 그 속도하고 출력 속도만 속도하고 온도, 온도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프린트 스피드가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프린트 속도겠죠. 속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거냐 하는 건데, 이제 출력 속도는 빠르면 출력이 빨리 되겠죠. 느리면 느리게 되고, 빨리 하면 좋은 거 아니냐는데, 빨리 하면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겠죠.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냐면, 속도가 엄청 빨리 가게 되면은 모터가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은 막 프린터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드가 막 강해지면은 출력 품질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속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기본 값은 이제 이게 50으로 되어 있네요. 50으로 해서 그냥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0이 보통 속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값 내려서 한 30이나 뭐 한 20 정도 내리시면은 이제 느려진 거고, 빨리 하겠다 그러면은 뭐 한 70, 8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50 정도가 이제 가장 적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50을 기본값을 해놨는데요. 이제 좋은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품 아주 가볍고 튼튼하고 막 이런 프린터 같은 경우는 속도를 뭐 빨리 올린다. 그러니까 속도를 2배로 올린다. 50인데 100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10시간 걸릴 게 5시간이면 나온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빠르면 빠르면 좋은데, 빠르게 하면 이제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할 수 못하고, 너무 빨리 가면 프린터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하가 걸리면서 프린터가 망가져 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얼티메이트 거 자기 거 프린터는 뭐 너무 좋아가지고 150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150은 좀 말이 안 되는 속도 같고요. 그냥 여러분이 50 정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갔다면 70, 80 이렇게 하시고, 보통 이제 이것보다 느리게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출력 품질이. 왜냐면 어차피 시간은 뭐 많이 걸린다 생각하시고 그냥 출력 걸어놓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품질 좀 떨어지면 그러니까 시간은 좀 많이 걸리더라도 속도는 뭐 한 30이나 40 정도 하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0 정도로 출력 속도는 한 40 정도 조금 기본 속도보다 조금 떨어뜨려서 출력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0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프린팅 템퍼레이처 이거 뭐냐면 이제 노즐 온도가 되겠습니다. 노즐 온도. 그래서 프린팅 하려면 이제 노즐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녹여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녹여 내리는데 여기가 지금 기본 값이 210도로 되어 있네. 210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PLA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210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ABS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230도 이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온도가, 노즐 온도는요, 원료에 따라서, 플라스틱 원료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에서 이제 많이 쓰는 플라스틱은 이제 PLA 플라스틱을 많이 쓰죠.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다 PLA 플라스틱 쓰는데, 이제 PLA 플라스틱이 이제 친환경 해가지고 뭐 옥수수 가루로 만든 필라멘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옥수수 가루니까 이제 무독성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플라스틱이 탈 때 엄청난 냄새가 막 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근데 이 PLA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필라멘트이기 때문에 유독성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PLA 같은 경우를 많이 쓰고요. PLA를 많이 쓰기 때문에, ABS는 이제 일반 플라스틱인데 그런 냄새가 많이 때문에 집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PLA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210도라고 했는데, 그거는 필라멘트를 구입하시면 필라멘트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필라멘트를 구입하면은 여기 이제 필라멘트에 이제 보면은 여기 스티커로 이제 붙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1.75mm짜리 두께가 필라멘트 플라스틱 원료 두께가 1.75mm 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 다 이제 1.75, 보통 개인들이 다 1.75mm짜리를 쓰잖아요. 그죠? 1.75mm이고, PLA 플라스틱이다. PLA 아까 말씀드렸죠. 옥수수가루 만든 환경 친화적 PLA 3D 필라멘트다. 하고선 여기 보면 뭐 하얀색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1kg짜리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프린트 템퍼레이처 해가지고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온도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필라멘트가 다 틀립니다. 보통 회사에 나온 필라멘트보다 적당 온도가 틀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90도에서 200도 사이로 맞췄을 때에 이게 최적의 품질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맞춰서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 같은 경우는 190도부터 200,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낮아도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180도 쓰면요, 더 낮추면은 플라스틱이 이제 아예 안 녹을 수도 있겠죠. 안 녹으면은 출력 못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높여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너무 높이면 온도가 자기 적당 온도가 아니라 너무 높으면 형질 변화 같은 게 일어나서, 뭐 한마디로 막 품질이 안 좋게 나오게 됩니다. 거의 탄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부글부글 끓거나 너무 온도가 높으면.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로 해주니까 ABS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더 높거든요. 높은데 PLA는 한 200도 선에서 안팎에서 다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190도에서 200도 사이다 그러면은 한 뭐 195도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온도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큐라에서 이제 여기 190도에서 200도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보고 자, 여기다가 이제 온도를 쓰는데, 온도를 나는 200도로 하겠다. 210도는 높잖아요. 아까 200도까지 됐으니까 200도니까. 그러면 200도를 쓰면은 이게 정확하게 프린터에서 200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센서가 달려 있어서요. 노즐에 센서가 달려서 센서에 따라서 온도가 되는데, 이게 진짜 온도하고는 오차가 좀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내가 200도 쓴다고 해서 200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정확히 재보기는 어렵겠죠. 정확히 이제 뭐 정밀 온도계로 재봐야 그러지 안 되니까, 정확히 내가 200도 쓴다고 해서 200도 나오는 건 아니고, 온도는 조금 오차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온도의 오차에 따라서 출력 품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출력 품질이. 그래서 온도가 조금 높다 조금 낮냐에 따라서 품질 자체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색깔 같은 것도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3D 프린터에서 이게 온도 맞추는 것도 좀 황당한 게, 온도를 내가 몇 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출력을 여러 번 또 해봐야 돼요. 해봐서 몇 도로 했을 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잘 나온다. 너무 낮으면 또 안 이상하고, 너무 높아도 이상하고. 그래서 어느 몇 도로 내가 설정했을 때 그래도 품질이, 색깔 같은 것도 제일 잘 나오고 좋다라고.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옆에 프린터가 똑같은 회사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프린터라고 해도 그 프린터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또 친구네 집의 프린터에서는 한 210도 했더니 잘 나왔는데, 나도 210도 하면 나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프린터마다 정확한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차이기 때문에 자기 거는 자기가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정확히 이제 온도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 필라멘트가 다 똑같지 않고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회사 거는 몇 도에서 잘 나오고 어떤 회사는 그거를 또 이제 모르니까 우리가 다 테스트를 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 알려면 너무 짜증이 나겠죠. 예. 또 심지어는 같은 회사의 같은 필라멘트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의 같은 필라멘트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필라멘트 색깔이 뭐 하얀색이냐 까만색이냐 파란색이냐에 따라서도 그 온도를 또 다르게 해줘야 최고의 품질을 뽑을 수 있게끔 또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좋은 거는 이제 좋은 품질을 뽑으려면 여러분이 테스트를 다 해서 어느 회사 프린터를 사는 필라멘트인데 어느 무슨 색깔은 몇 도에서 뽑았을 때 제일 그래 잘 나오더라.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이 많은 테스트를 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테스트를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대충 써가지고요. 대충 나오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뽑는 게 저는 정신 건강에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는 진짜 뭐 최고의 품질로 뽑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테스트를 다 해서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프린터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옆에 사람 프린터고 똑같은 프린터라 하더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 프린터는 몇 도로 했을 때 어떤 회사 프린터에서 제일 잘 나온다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온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까 보니까 190도 200도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200도로 이것도 이걸 5도 높이느냐 5도 내리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베드 템퍼레이처 베드 템퍼레이처 해가지고 이거는 베드 온도가 되겠습니다. 베드 온도. 그래서 프린터의 그 3D 프린터 바닥판 있죠. 출력되는 바닥판의 그 온도인데 요것도 그 사실은 열판이라고 해서 베드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프린터에 사실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일부 이제 저가 프린터 같은 경우에 저가의 프린터는 이제 그 베드 열판 넣는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열판을 빼버린 것도 있어요. 그냥 열판 없는 프린터 아주 저렴한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린터로는 ABS 뽑을 수가 없어요. ABS는 반드시 열판이 있어야 이게 이제 더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 PL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성상 열판이 굳이 없어도 바닥에 그 특수한 테이프라든지 뭐 풀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요. 바닥에다가 열판이 없으면 그걸 테이프 같은 걸로 발라가지고 이제 접착된 이거를 따는 그런 테이프가 있거든요. 그걸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아니면 풀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나왔을 때 그 플라스틱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떨어진 경우도 있고 매번 테이프 붙이기도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테이프 붙이는 건 아예 안 합니다. 풀도 안 바릅니다. 그냥 열판을 이용해 가지고요 베드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70도 이렇게 좀 높게 올리면요 어떤 일이 되냐면은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바닥에 붙어서 이게 약간 반 녹은 상태, 이게 온도가 바닥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 식지 않고 약간 이제 열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딱 붙어 있게 됩니다.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출력을 한 다음에 이제 출력이 끝나고서 이제 바닥에 이제 식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프린터가 많은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엔더3 제가 사용하는 엔더3 같은 프린터도 열판이 다 있기 때문에 온도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걸 낮게 써주는 사람도 있고 높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70도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온도가 높아야 이게 바닥에 잘 붙어있지 이제 낮으면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사진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바닥에 이제 열판을 받아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열이 약간 이제 바닥에 잘 안 붙는 경우가 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닥에 안 붙어버리게 되면은 바닥에 안 붙으면 이제 저쪽에 이제 수축이라고 해가지고 한쪽 모서리 끝쪽에 보통 여기가 이제 떨어지면서 오그라듭니다. 오그라들어서 쭉 일어나 버려요. 이게 평평하지가 않고 오그라져서 일어나게 되는 이게 바닥에 열판에 열이 강하게 이게 확실하게 있어서 일단 해주셔야 이게 잘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해서 이제 또 다음 별 기능들 같은 거가 있는데 뭐 불임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게 잘 붙여주셔야 이게 하지 이게 이제 떨어져 버리면 이제 거기서 실패가 됩니다. 떨어져 나가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다시
이제 이건 망친 거고요.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수축이 꼭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식으면서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어나지 않게 해서 바닥에 딱 붙여 열 올려가지고 식지 않게 한 다음에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서 출력을 쭉 해야 나중에 제대로 된 출력물을 뽑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바닥에 잘 붙으라고 해가지고요. 잘 붙어서 온도를 조금 더 높게 한 60도, 50도 뭐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저는 한 70도 정도로 해가지고요. 바닥에 좀 잘 붙게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또 오늘도 이제 이번에도 알아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지고요. 오늘은 여기 스피드 앤 템퍼레이처 여기 배드 템퍼레이처 여기까지 배드 온도까지를 한번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저런 내용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뭔가 정도는 알아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서버부터는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